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오디오 성남도계공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정진상 이재명 씨하고 친분 과시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만나볼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백현동 의혹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본인이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 있는 재판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불거진 의혹 가운데 처음입니다. 확정 판결. 대법원의 원심을 받겼고 징역 5년. 이게 해당 관련 의혹 중에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로비스트 김인섭 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제가 법정 최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 징역 5년. 오늘 김인섭 씨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성남시장의 초선 재선의 기여 등으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로 세세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법원의 첫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1심하고 2심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졌고요. 예.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대법원 관련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었느냐? 8월 23일 날 나왔어요. 올 8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언제 시작했느냐? 9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8일이잖아요. 대법원의 간지가 2달하고도 딱 17일 만에 판결 선고가 나온 거예요. 77일 만에 판결 선고 나온 것이다. 무지하게 빨리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생각보다 감명했다 판단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대법원이 고민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뭐 6개월, 7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달하고 17일 만에 판결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명백한 사건이었다라고 대법원은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판결 선고 날짜가 11월 28일로 오늘로 잡힌 것만 보고도 사실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똑같이 5년 선고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1심에서는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피고인 김인섭 씨죠.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전문성 노하우가 없었다. 오로지 지방 정치인, 여기서는 이재명 시장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밑에 있었던 성남시 공무원의 친문반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7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죄책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예.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법에서 정한, 특가법에서 정한 그 최고형을 갖다가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1심이었거든요. 예. 항소심도 똑같아요. 맞아요. 피고인 김인섭은 아예 이름까지 됐어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씨의 그 청탁을 받고 그 시행업자 백현동 사업 대관 업무를 맡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1심과 똑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예. 1심, 2심 잘 특별하게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비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이 돼 있는지 연루가 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겠죠, 장혜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백현동 재판을 진행 중이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 오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도 이 연관관계 정바울 씨, 로비스트 김인섭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통해서 성남시에 로비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법정 최고위원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일단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 씨가 유죄형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상황을 민간인이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인정된 사실관계는 인허가 이권관계의 청탁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의 친분관계 같은 것들을 호가호위하고 어쨌든 과시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 개발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장은 다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유지가 끝까지 될지 지금 검찰 증인만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서 500명 가까이 부른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많으니까 사실 대선 전에 이 백현동 대장동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 오늘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된 김인섭 씨는 최근에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등장했던 그 김모 씨, 녹음 파일의 주인공 김모 씨 여기에 등장합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현동은요, 이 위증교사 1심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과도 관련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배임 액수는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나요? 배임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잖아요. 옹벽을 이렇게 쌓고 인허가 단계를 몇 단계 비정상적으로 올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단언과 장담까지 했을 정도로 일단 이번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 징역형이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백현동 압박, 협박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없었고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이게 김인섭 씨의 그 법정 최고위원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 백현동에 있는 이 부지는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팔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토지가 이제 이 어떤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안 되니까 당시에 이 사업자가 이 땅을 샀다가 예. 계속 이제 이 인허가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부지는 100% 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4단계 상향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100% 임대주택은 오도간데 없고 10%만 임대주택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명확한 건 뭐냐면 이 백현동 이 부지가 이 자체가 예. 결국 오늘 이 대법원 판결로서 김인섭 씨가 어떤 로비를 통해서 즉 로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줬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법원에 판단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엮어보면 자, 협박이 없었고 그다음에 로비에서 그러면 상향이 됐다. 그럼 누가 로비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죠. 자, 뭐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없다는 그런 논리가 뭐 있긴 합니다만은 자, 지금 김인섭 씨의 로비를 통해서 종상향 4단계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을 얻어 챙겼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백현동 부지의 상향은 누가 했는가?
바로 그게 이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의문으로 이제 집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두 가지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 성남 시민의 임대주택을 위해서 어떤 이 된 땅을 그것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다른 일반 주택으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업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줬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3천억에 가까운 이득을 줬다. 그리고 그 이득은 그 판결에 나옵니다마는 김민섭 씨가 나 말고 두 사람 더 줄 사람이 있어 라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아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물론 오늘 나온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징역 5년 확정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나온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도 하나하나 만나봤다면